지금부터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여전히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을 끊어라, 설탕을 끊어야 한다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약을 처방해 주죠. 이렇게 병원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헷갈려야 병원이 돈을 벌거든요. 30년 동안 당대사와 식습관을 연구해온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없이 90세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특정 식품을 먹지 않았으며 유사한 식습관을 가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당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사 이준호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나는 밥도 줄이고 있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는데 왜 혈당이 계속 오를까요? 검사 결과를 보실 때마다 답답하셨을 겁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고 당화 수치가 7 이상으로 나오면 정말 막막하시죠? 사실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혈당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정작 끊어야 할 음식은 계속 드시면서 괜찮은 음식까지 무리하게 제한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이 안 좋다 하여 밥을 끊고 건강빵을 먹습니다. 건강빵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정말 혈당에 좋을까요? 저지방 우유를 매일 마시면 괜찮을까요? 현미로 만든 떡이나 쌀국수는 어떨까요? 이런 음식들이 실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이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단숨에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셔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끊어야 할 3가지 음식을 명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 3가지만 끊으셔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끊으라고 하면 도대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당장 음식을 끊기 어려울 때도 실천 가능한 먹는 습관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내 혈당이 내려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놓치고 계셨던 핵심 습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시간을 내어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이정호님은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약을 드시고 저녁마다 30분씩 걸으셨는데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복 혈당 160에 당화 수치 8.1이었죠. 박사님, 저는 열심히 하는데 왜 숫자가 안 떨어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식단을 체크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통밀빵 2개와 저지방 우유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통밀빵도 결국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오히려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점심엔 칼국수나 잔치국수를 드셨고 간식으로 떡을 드셨어요. 빵도 면도 떡도 전부 정제 탄수화물인데 본인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조차 모르셨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단번에 끌어올려요. 아무리 약을 드시고 운동해도 이걸 계속 드시면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빵과 면을 완전히 끊어보시라고 했어요. 대신 아침엔 잡곡밥 반 공기에 계란찜이나 두부를 드시고 점심도 면 대신 잡곡밥과 채소 반찬으로 바꾸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드셨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3달 후 다시 오신 이정호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 115에 당화 수치 7.2로 떨어졌고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제가 매일 먹던 빵이 이렇게 큰 문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이 아니신가요?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호님처럼 여러분도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 충분히 혈당을 잡을 수 있어요. 음식부터 바로 잡으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끊으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식상할 수 있지만 바로 빵과 떡 그리고 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식빵 한두 장 드시거나 점심에 칼국수 한 그릇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전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은 물론이고 쌀가루로 만든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정말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시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무려 2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건 혈당 조절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제가 만났던 69세 박연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식빵 2장을 드셨어요. 점심에는 칼국수나 잔치국수를 자주 드셨고요. 간식으로는 인절미나 송편 같은 떡을 즐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과자나 사탕은 안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공복 혈당이 170을 넘었고 식후 혈당은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박연수님께 일단 빵과 면과 떡을 완전히 끊어보시라고 했어요. 대신 현미밥으로 식사를 바꾸고 반찬도 채소 위주로 드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오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10으로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180 정도로 안정됐고요. 박연수 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빵이 너무 당겼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이제는 현미밥이 더 든든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완전히 끊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횟수부터 줄이는 겁니다. 매일 드시던 걸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양은 절반으로 줄이시고요. 대신 그 빈자리를 채소나 단백질로 채우시면 배고픔도 덜 느끼실 거예요. 두부나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통밀빵이나 호밀빵 같은 걸 건강빵이라고 많이 파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밀가루입니다. 통밀이든 호밀이든 밀가루는 밀가루예요. 혈당을 올리는 건 똑같아요. 건강빵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모든 종류의 빵을 끊으시라고 권해드려요. 여러분은 하루에 빵이나 떡이나 면을 몇 번이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것처럼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도 사실은 정제 곡물이에요. 쌀의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거라서 섬유질도 거의 없고 영양소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대부분 전분이에요. 이 전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빠르게 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빵이나 면만큼이나 위험한 음식이 바로 흰쌀밥이에요. 서울대학교 식생활학 연구팀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은 그룹을 3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이나 낮아졌다고 해요. 약을 더 먹거나 운동을 늘린 게 아니라 그냥 밥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현미는 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천천히 돼요.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6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이분은 평생을 흰 쌀밥만 드셨어요. 현미는 거칠고 딱딱해서 싫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화 수치가 7.9까지 올라가면서 걱정이 되셨대요. 제가 처음부터 현미 100%는 힘드시니까 흰쌀 50%, 현미 50% 반반 섞어서 드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리나 귀리 같은 잡곡도 조금씩 넣어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김순자님은 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고 밥을 지으셨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석 달을 드셨더니 당화 수치가 7.1로 떨어졌습니다. 0.8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약으로 이만큼 낮추려면 몇 달은 좋게 걸립니다. 여러분도 한 번에 바꾸시기 어려우시면 김순자님처럼 천천히 바꿔보세요.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고요. 익숙해지시면 현미 비율을 점점 늘리는 겁니다. 물은 평소보다 10% 정도 더 넣으시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압력밥솥으로 지으시면 더 좋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거친 잡곡을 갑자기 많이 넣으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소량만 넣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밥을 드시고 계신가요? 흰쌀밥인가요? 아니면 잡곡밥인가요? 세 번째로 끊으셔야 할 음식은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이게 참 광범위하죠. 믹스커피도 설탕이 들어가 있고 탄산음료도 설탕 덩어리고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건강음료라고 파는 것들 중에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음식들은 단 한 번 드셔도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루당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이 1.8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거예요. 설탕은 몸속에 들어가면 바로 흡수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면 췌장이 급하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64세 이철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 겸 이분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믹스커피를 5잔이나 드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2잔, 저녁에 한 잔씩 드셨대요.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보통 6g에서 10g 정도 들어 있어요. 5잔이면 설탕만 30g에서 50g을 드신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당 섭취량이 25g인데 그걸 훌쩍 넘긴 거죠. 제가 이철수님께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너무 쓰고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참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보리차를 자주 마시라고도 안내해 드렸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혈당이 20이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철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블랙커피가 더 좋다고요. 믹스커피는 너무 달게 느껴져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단 음료나 단 음식을 끊으시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물과 보리차 그리고 녹차를 기본으로 마시는 겁니다. 과일은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주먹 1개 정도 분량만 드시면 돼요. 그것도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든요. 식사 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과일 중에서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수박이나 포도, 망고 같은 과일은 당도가 정말 높아요. 이런 과일은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 같은 과일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양은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단 음료나 단 음식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믹스커피는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자, 이렇게 3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빵과 떡과 면 그리고 흰 쌀밥, 마지막으로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이었어요. 이 3가지만 끊으셔도 여러분의 혈당은 정말 크게 달라질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음식부터 바꿔보세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꾸면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끊으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먹지 않으려 해도 먹어야 하는 순간이 생기고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정말 이 영상의 핵심 정보이니 아주 조금만 시간을 내어 들어주시면 귀중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끊으라는 얘기는 어느 전문가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10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안 들으면 오늘의 영상은 안 들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생활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혈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꾸셔야 할 건 식사 순서입니다. 밥을 끊지 못한다면 순서라도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밥부터 드시는데요. 이게 사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식사할 때는 채소를 제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평균 30%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위장에서 막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는 겁니다. 식사 시작할 때 샐러드나 나물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요. 밥은 정말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밥부터 먹으면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은 식사할 때 어떤 순서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실천하셔야 할 습관은 식사 후 15분 걷기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사 직후에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대신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평균 20 정도 내려갑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혈액 속 당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15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동네를 한 바퀴 도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격렬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식사 직후에 너무 심하게 운동하면 소화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냥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혈당 기록입니다. 하루에 2번만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 1번 그리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식후 혈당 1번이면 충분해요. 직접 기록하시면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빵을 드셨을 때랑 잡곡밥을 드셨을 때 혈당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직접 체크하다 보면 내 몸에 맞는 음식과 안 맞는 음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첩에 간단하게 날짜랑 시간 그리고 수치만 적으시면 돼요. 한 달 정도 기록하시면 확실한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수치에 너무 일희일비하지는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혈당 수첩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가족의 관심입니다. 혼자서 관리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중간에 포기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식단을 바꾸면 지속률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똑같이 현미밥 드시고 채소 먼저 드시고 식후에 함께 산책하시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내가 혈당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도와달라고요.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여러분도 훨씬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함께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생각나신 가족이 있으시면 오늘의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가족이 함께 혈당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안 드세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당도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최소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에 한 컵 식사 후에 한 컵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이 없어요. 커피나 녹차도 괜찮지만 물이 제일 좋습니다. 단 음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 조절을 잘하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분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명상이나 심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7번째로 중요한 건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거든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은 끄시고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저녁 식사는 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시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거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마지막 8번째 습관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끼니를 거르시거나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당이 요동치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아침 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간식도 시간을 정해두고 드세요. 아무 때나 막 드시지 마시고 오전 10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는 겁니다. 규칙적인 식사 패턴이 만들어지면 몸도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식사 순서만 바꿔보시고 다음 주에는 식후 걷기를 추가하시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해 볼게요. 앞의 내용을 제대로 못 듣고 넘어가셨어도 이 마지막 부분만 들으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당뇨를 악화시키는 3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빵과 떡과 면이었고요. 두 번째가 흰 쌀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이었죠. 이 3가지는 전부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소화가 빠르게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던 통밀빵도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저지방 우유도 당분이 들어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건강음료라고 파는 제품들도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매일 드시면서 왜 혈당이 안 잡히나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약만 열심히 먹으면 음식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잘못된 상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바로 식습관부터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흰 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요. 빵과 떡과 면을 완전히 끊으세요. 믹스커피나 단 음료 대신 물과 보리차를 드시는 거예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신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시는 식사 순서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고요. 만약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눈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망막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을 수 있어요.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신증이 생겨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발의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당뇨발이 생겨서 심한 경우 절단까지 해야 합니다. 심장과 뇌의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생기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가볍고 편해집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갈증도 덜 느끼게 돼요. 더 중요한 건 합병증 위험이 확 낮아진다는 겁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뇨가 있어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약도 점차 줄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식습관 개선으로만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70에서 110으로 떨어진 분도 계시고요. 체중도 함께 빠지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 그냥 음식만 바꾸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겁니다. 이번 주부터 빵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아침에 식빵 드시던 분들은 잡곡밥 반 공기에 계란찜으로 바꿔보세요. 점심에 칼국수 드시던 분들은 잡곡밥에 채소 반찬으로 바꿔보시고요. 간식으로 떡 드시던 분들은 방울토마토나 오이로 대신하세요. 딱 일주일만 해보시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혈당을 재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흰쌀밥을 줄여보세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는 건 어려우니까 현미를 반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작은 습관을 바꿔가시면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 상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믹스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고 15분만 걸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오늘 밤 여러분의 혈당은 달라질 거예요. 오늘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더욱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